자, 자리는 8개가 있는데 사람은 5명. A, B, C, D 이 5명을 앉히려고 하는데 A, B가 같은 행에 서로 이웃하여 앉아야 돼. 그러면 특수한 조건부터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A, B를 거기 지금 그림으로 표시도 해놨어. 이웃하여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이 묶음으로 치면은 위에 3군데, 밑에도 3군데라서 총 6군데야. 1, 2행 포함해서. 그래서 이 6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A, B 앉힐지 B, A 앉힐지 곱하기 2팩으로 A, B를 결정 지어야 돼. 앉히는 자리를. 그러면 A, B가 앉았다고 쳐.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앉았어. 남는 C, D는 남은 몇 자리 중에서 6자리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3자리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가 P의 정의잖아. 6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데 순서까지 고려한다. 그래서 계산하면 5번 되겠지. 의외로 9번 많이 틀려가지고 9번 가볼게. 9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중2 때 나오지 싶어. 닮음 거기에서 중2 때 맞지 싶은데 뭐 몇 학년이든 중요하진 않고 삼각형에서 각을 2등분하는 선의 성질이야. 닮음 단원에서 나왔었어가지고 요 길이가 A, B, C, D라고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여야 돼. 이 각이등분선의 성질부터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9번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문제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아, 피타 써야겠구나 라는 걸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AB 길이가 3, BD 길이가 1, CD 길이를 구하려는 걸 X로 두면은 각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3대 AC는 1대 X여야 되니까 AC가 3X인 것까지 알아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피타 쓰면 바로 나오겠지. 요거는 각이등분 때문에 못한 사람들은 틀린 거야. 넘어가자. 왜? 뭘 깨달았어? 3x 해놓고서 어떻게 불수하다가 끝났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단은 항상 X축과 만나도록이니까 항상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조건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근데 이거 지금 문제에서 D를 2번 써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D1, D2라고 적었어. 일단은 X에 대한 방정식에서 얘를 는영이라고 했을 때 인마의 판별식 4분의 D1이라고 하면 항상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봐봐. 그러면 K와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하나 또 나와. 그걸 K로 정리를 해. K로 정리하는 이유는 뭐게? A, K 둘 다 2차식인데 왜 K로 정리해야 돼? 힌트가 있어,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은 K에 대한 항등식 단원에서 K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건 이제 K에 대한 2차 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니까 K에 대한 아랫볼록 함수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축보다 아예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포함이지. 그래서 근이 없거나 접하는 것까지니까 K에 대한 또 판별식이 근이 없거나 0보다 작거나 접하거나 0이랑 같다. 그래서 D가 2개니까 요거를 K에 대한 판별식을 D2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별식은 또 A로만 나오겠지. 그거 풀면은 이제 정답이 나와. 나머지 풀이는 프린트 확인하고. 자, 넘어가자. 11번으로 가볼게.
근데 12번은 우리 오메가 시험도 치면서 했었지요? 똑같은 거? 그지? 11번도 3, 4차 하면서 사실 준비는 했었지. 그래도 다시 한번 11번 볼게. 그 프린트에 11번, 12번 다 있었는데 또 봐도 새롭지? 반성하시고. 자, 11번은 3차든 4차든 간에 항상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수분해부터요. 뭐 넣어서 0 되는지 잘 체크하시고 지금 처음부터 x로 묶어낼 수 있으니 x로 묶어낸 이후의 식에는 또 뭘 집어넣어서 0 되는지 파악해야 돼.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조립제법 했다 치고 요까지는 다 하셨어야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인데 이미 실근 2개 있어. 얘랑 얘로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이 나온다면 0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 돼. 근데 이 존재한다는 게 남는 식은 2차 방정식이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건 말도 안 되지.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이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실근을 하나 가져야 돼. 만약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독자적으로 얘네랑 다른 2개 가져버리면 전체 4근 나와가지고 안 되지. 그러면 겹치는 0이랑 무언가 하나 마이너스 1이랑 또 다른 하나 요 개념이 있어야 돼. 첫 번째에는. 그래서 이 방정식 뒤에 남은 2차 방정식에서 x는 0이 또 다른 실근이 되면은 x는 0이 또 중복되는 실근이 되면은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확인까지 거쳐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 다시 집어넣으면 근이 0이랑 3이라고 나와. 즉 0, 마이너스 1은 앞에 2개. 여기에서는 0이랑 3이랑 나오잖아. 그러면 0이 중복돼서 0, 마이너스 1, 3, 실근 3개 맞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 오케이.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을 요 방정식에서 실근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소리야. 집어넣으면 식 자체가 이상해져. 그래서 탈락. 이거 A가 사라져서 이상한 식 나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앞에랑 중복되는 실근은 다 써먹었고 뒤에서 실근이 딱 하나 존재하는 경우야. 중근 가지면 되겠지. 뒤에서 저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는데 이것도 D 써가지고 확인을 하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데 끝까지 확인해야 돼. 시험 상황에서. 함정 있을 수 있어. 얘로 풀었잖아. 내가 뭐 잘못 적었나? 아, 마이너스 12지. 왜 3만 적었지? 그래서 A-6이랑 A 플러스 2는 0에서 A가 6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 각각 다시 집어넣어봐. 첫 번째, A가 6일 때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근 3개 생기는 거 맞지요? 그래서 얘도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고 나와서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1이라고 나오지. 서로 다른 세 실근 맞기 때문에 얘도 맞아. 내가 왜 굳이 확인까지 해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뭐 A의 머시기를 집어넣었는데 계산을 이제 집어넣었더니 이건 예시일 뿐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나오는데 확인을 했더니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원하는 답이 맞나? 얘는 마이너스 1이 또 중복해서 나오면은 결국에는 근이 2개밖에 없는 셈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숫자는 답이 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확인 과정도 필요하다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 A만 구했다고 끝내지 말고 집어넣어서 되는 조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은 해야 되나? 니은? 일단 12번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블라블라 할 수 있겠지. 그것까지는 알아야 되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에 오메가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마 오메가로 정리되고 오메가 세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은 거기 제일 처음에 적어놨지 만족하는 2차 방정식에서 걔를 넘겨서 항상 1차식으로 차수를 좀 낮춰야 돼.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4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는 마 1 제곱 대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 있는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2를 계산해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만 다 남겠지. 정리한 게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야. 근데 두근의 곱에 의해서 오메가 오메가 바는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겠지. 그지? 그래서 니은은 맞아. 요거는 만약에 자세히 푼 거 필요하면은 오메가 강의에 있잖아. 거기서 찾아서 풀어보면 내가 기출 어느 기출인지 다 적어놨잖아. 프린트에. 해와요거라고 적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혹시 13번 이거 만족하는 x값 뭐야? 1또는 2잖아. 이유가 뭐야? 인수분해 했어. 중간에 곱하기잖아. 곱해서 0 되는 놈을 찾는 과정이야. 곱해서 0 되려면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옆에 게 0이라서 그래서 정답이 1 또는 2라고 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행렬 단원이란 말이야. 행렬은 곱했을 때 이건 행렬 A, B, O야.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잖아.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를 쓰면 되나? 이거 맞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행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 복잡한 성분들의 조합이란 말이야. 제일 쉬운 2차 정사각 행렬로 생각을 해보면 A가 극단적으로 1000이고 B가 0001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곱해봐라. 다 영행렬 나오지. 근데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영행렬 아니잖아. 모든 성분이 0이어야 되니까. 이 영행렬이 된다라는 조건 자체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다 0인데 딱 하나만 0이 아니어도 영행렬은 아니야. 둘 다 영행렬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0을 만들어낼 수 있어, 곱셈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렬은 이런 성질들 때문에 방정식처럼 푸는 건 다 틀려. 0 되는 거 찾는 과정 성립 못해. 영행렬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기니디 보자. 기억. A, B가 영행렬이고 A가 영행렬이 아니면 굳이 B가 또 영행렬이어야 되나? 아니지. 이런 것들 될 수 있다고. B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A, B 0이고 A 영행렬 아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걸 다시 조건으로 쓰면 발례가 되겠지. 아무튼 곱해서 0 나오는 거 0밖에 없다 이런 소린 다 틀렸다고. 행렬 단원에서는. 그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잖아. A-2의 제곱이 0이야. A가 2여야 되는 거는 방정식처럼 푼 거지. 이거 만약에 실수에서는 이게 0이면 x는 1밖에 없잖아. 이건 방정식 단원에서 그러한 거. 이거 행렬이잖아. 굳이 얘가 영행렬이어야 돼? 그러니까 A가 2여야 돼? 그 말 아니라고 했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 그럼 맞는 거 디귿밖에 없어. 디귿을 유도를 못하더라도 답이 디귿임을 알고 있어야 돼. 솔직히 이거 쉽게 낸 거야. 기니가 다 개소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디귿이 왜 그런지는 여기 보면 돼. 적어놨지? a제곱이 왜 a가 되는지 주어진 조건 가지고 대입해서 유도를 했거든. 그건 잘 봐주시고 14번으로 갈게. 자, 자리를 내가 번호를 매겼거든.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자리는 7개 있는데 학생은 1학년 2명, 2학년 4명으로 6명밖에 없어. 무조건 한 자리는 빈자리가 생긴다는 소리야. 그래서 가조건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고 나 조건이 특이해. 빈자리 양옆에는 2학년 학생이 앉아야 돼. 근데 이 나 조건이 사실은 가조건보다 좀 강렬하거든. 빈자리와 양옆 2학년 학생이 결정이 돼야 남는 자리가 이제 구성이 돼. 봐봐. 예를 들어 2번을 빈자리로 하고 1번, 3번에 양옆에 2학년 학생을 앉히면 남는 4명이 4, 5, 6, 7번이 다 양옆에 있는 구조거든?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3번을 빈자리로 하고 양옆에 2학년 학생을 앉히면은 이 남는 1, 5, 6, 7번은 띄엄띄엄한 것도 있고 이웃한 것도 있어. 그러면 지금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조건 때문에 남는 4, 5, 6, 7번에 앉힐 때랑 1, 5, 6, 7번에 앉힐 때랑 조금 케이스가 달라. 왜냐하면 이웃하는 경우가 이때는 하나, 둘, 세 가지잖아. 근데 밑에 상황에서 1, 5, 6, 7번 중에 이웃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잖아. 그게 5, 6번, 6, 7번만 신경 쓰면 된다고. 경우가 다르잖아. 그럼 이건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없단 소리야. 빈자리가 어디인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져.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야 돼. 해볼게. 첫 번째. 2번이 빈자리. 그래서 빈자리 양옆에는 2학년 학생들을 앉혀야 한다고 했으니까 2학년 4명 중에서 1번, 3번에 앉힐 2명을 순서를 고려하여 뽑아. 그러면 남는 4, 5, 6, 7번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이 남잖아. 얘네를 어떻게 배열해야 돼? 이웃하지 않게 4, 5, 6, 7번에 일렬로 배열해야 돼. 이거는 좀 많이 해봤어. 먼저 2학년 학생을 배열을 해놓고 이 팩토리얼 2학년 학생의 사이사이에 양끝을 포함하여 1학년 자리를 선택을 해서 배열하면 되지. 그게 3자리 중에 2자리잖아. 1학년 순서까지 고려해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144라고 나와. 뭐 질문 있나? 질문 있나? 왜? 어차피 일렬로 붙어있는 자리라서 그냥 지들끼리 배열해서 싹 넣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양끝자리는 학생이 무조건 앉아야 지금 무조건 앉는 구조제. 무조건 앉는 구조제. 그러니까 빈자리부터 결정하라고. 지금 자리 7개, 빈자리 하나야. 그러니까 2번부터 빈자리라고 했잖아. 양끝은 무조건 앉게 돼 있어. 남는 6명 다 쳐넣어야 되니까. 이해돼? 맞지? 두 번째, 3번이 빈자리인 경우 그럼 3번이 빈자리에다가 2번, 4번에 2학년 학생을 앉혀야 돼. 여기는 빈자리로 남기고 4명의 2학년 학생 중에 2번, 4번에 앉힐지 4번, 2번에 앉힐지 선택하여 순서까지 고려했어. 그럼 남는 자리가 1, 5, 6, 7이잖아. 여기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배열해야 되는데 1학년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1학년을 어디에 앉힐지 생각을 해도 되지만 나는 그냥 여사건으로 했거든? 어차피 2명밖에 없으니까 학생이. 그냥 전체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체 상황이야. 거기서 1학년이 이웃하는 상황을 빼면 돼. 1학년을 몇 번에 앉히면 이웃해? 5, 6번이나 6, 7번에 앉히면 이웃해버리지. 그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예를 들어 5, 6번에 1학년을 앉히자.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야. 그럼 1학년 여기 앉았어? 남는 1번, 7번에 2학년 앉히면 되겠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계산을 해보니까 192라고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4번이 빈자리인 경우야. 그럼 4번을 빈자리로 하고 3번, 5번의 양끝에 그러면 역시나 2학년 학생 4명 중에 3번, 5번에 어떻게 앉힐지 순서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줬어. 그럼 남는 1, 2, 6, 7에다가 1학년 2명, 2학년 2명 앉혀야 하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구조가. 왜? 전체 4팩토리얼에서 이웃하는 구조가 1, 2번, 6, 7번 둘 중에 하나잖아. 그 중 하나를 결정지어. 그래서 먼저 1학년 학생을 앉히고 지금 여사건 하는 중이야. 남는 2학년 학생을 앉혀버리면 되겠지. 지금 구조가 똑같지, 계산하는 법이. 마찬가지 5번이 빈자리라고 했을 때에도 똑같지. 6번이 빈자리인 거는 몇 번이랑 똑같아? 2번이 빈자리인 상황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각각 거기 적어놨거든. 계산 결과가 똑같아서 그거 다 더하면은 864, 5번 나옵니다. 넘어가자. 빈자리를 기준으로 해야겠다고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얘기를 해줬잖아. 빈자리가 1번은 말도 안 되고 2번일 경우와 3번일 경우를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양옆에 2학년 앉히고 난 이후에 풀이가 서로 달랐다고.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로 시작을 해.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이후에 풀이가 동일하면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해. 항상 경우의 수 문제는 2개 정도 예시를 들어보면 케이스 나누는 문제인지 한꺼번에 할지 판단이 선단 말이야. 예시 들면서 하면 돼. (15번은) 그거거든. 근의 분리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건데 15, 16, 19, 20 요거 하면 되겠지? 15번 살짝 보고 가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야. 그 2차 다항식을 ax 제곱 어쩌고 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적지 마. a는 정수라고 할게. 이거 화면 잘리겠는데? 가조건 px 2차식이랑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을 풀었더니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나왔대. 그러면 좌변으로 다 옮기고 이거 풀었더니 답이 요렇게 나왔다는 말은 요마의 근이 누구랑 누구란 소리야? 0이랑 3이란 소리겠지.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결국 방정식 푸는 것처럼 인수분해해서 마지막에 대답 형태만 부등식으로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기준 숫자가 0이랑 3이니까 이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이 0이랑 3이란 소리랑 똑같잖아. 그래서 저 식이 0이랑 3을 인수분해해서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내가 최고차항 계수를 a로 가정을 했을 거야. 그럼 px는 이제 넘기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a 부호 알 수 있어야 돼.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여야 돼. 왜냐하면 시작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사이값으로 나왔잖아. 부등호 방향이 평범했단 소리야. 0보다 작은 걸로 풀면 사이로 나와야 되지? 이게 만약에 뒤바뀌면은 0보다 작아야 되고 A가. 아무튼 최고차항 계수는 평범하게 그냥 양수였다는 소리야. 무튼 px는 이렇게 되고 이제 나 조건에 집어넣어 보면은 px가 x 플러스 6이 되는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거기도 적어놨는데 얘 정리하면은 정리 잘못했다. 마이너스 아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랫볼록 그래프랑 X축이랑 그려놓고 우리 2차 부등식 하면서 많이 했었지. 만나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림 요렇게 그려주고 근의 분리로 함대판 순서대로 간다고 했어. 첫 번째 함수값 마1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양수야 음수야? 0보다 크겠지. 두 번째 대칭축은 이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2분의 3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2분의 3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답에는 영향을 안 끼칠 거야.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모든 실수? 그 다음 판별식은 두근이기 때문에 0보다 오해야 된다고 했어?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면 중근까지도 두근이야. 그래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의 공통 부분을 거기 색칠해놨지. 그래서 A는 공통 부분이 4분의 5보다 크다라고 나와. 근데 A는 아까 정수랬잖아.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중이니까 2를 선택을 해주면 될 거야. 2로 고정을 해주고 이제 px 자리에 A에 2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게 대답이겠네. 나머지는 계산하기 지우고 16번 할게. 일단 밑에 부등식은 이거는 풀 줄 알잖아. 얘 풀었다 칠게. 풀면은 마이너스 2에서 7이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이 절대값 부등식. 이게 자주 나온다니까 모든 학교 공통으로. 그래서 얘는 좌변 우변 따로따로 하기로 했잖아. 심지어 서술형이라 할지라도 이거 풀어도 돼. 이렇게 얘랑 얘라고 보고 얘부터 그리는 거야. 그릴 때 0 되는 근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7 나오고요. 4 집어넣으면 7 나오니까 지나는 점이 얘가 오른쪽 더 위에 있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7이랑 4,7에서 중간에는 그냥 연결만 해주고 양옆은 기울기만 보면 돼. 뿔뿔로 나왔다고 치면은 기울기 3인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왔다 치면은 기울기 마3인 거고 이거 연결돼야 되는데 아무튼 턱 이렇게 약간 돌아가네 모양이야. 그래서 y는 k라고 했을 때 k 쪽이 더 크고 절대값 쪽이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어야 돼. 결국에는 만나는 교점 좌표가 중요할 거잖아. 예를 들어 그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정답은 뭐라 적어야 돼? 요 사이니까 알파 베타 사이 다로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이랑 공통 부분에 만족하는 정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해야 돼. 일단 확실하게 아는 게 얘니까 얘부터 그려볼게. 마2, 마1, 0, 1, 2, 3, 4, 5, 6, 7 요렇게. 요거 사이 값이지? 문제는 알파, 베타 공통 부분에 정수 개수가 7개가 돼야 되는데 알파, 베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알파는 어떨 때야? 알파는 마이너스일 때야. 이거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로 절대값 떼고 나서 y값이 k가 될 때라고 방정식 세워서 푸는 거랑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3x는 k 플러스 5잖아. 마이너스 3x는 k 잠깐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겠다. 요렇게. 그래서 3x는 5-k니까 x는 3분의 5-k라고 나와. 이게 알파 제일 왼쪽 거 구할 때. 그 다음 베타 구할 때는 제일 오른쪽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일 때잖아. 그래서 둘 다 플러스라고 나왔을 때 k 값을 구해보면은 3x는 k 플러스 5니까 x는 3분의 k 플러스 5가 될 거야. 요렇게. 우리 이거 개성할 때도 했었지. 이거 은근 자주 나와. 둘 다 아예 모르는 숫자지만 좀 비슷한 듯 달라. 누굴 기점으로 얼마씩 이동한 거야? 3분의 5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k만큼 똑같은 양을 움직인 거야. 3분의라서 좀 짱나긴 하지만 3분의 5가 대체 어디 있어? 1과 3분의 2잖아. 이것도 좀 중요하더라고. 1과 3분의 2잖아. 1과 3분의 2. 좀 더 2에 치우친 여기야, 여기. 여기 있어. 그러면 같은 양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요만큼만 가면은 이 3분의 2칸만 가면은 이게 좀 극단적으로 3분의 2칸씩만 가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이랑 2가 공평하게 포함은 돼. 근데 만약에 요만큼, 이거 작은 눈금 3칸 가잖아? 작은 눈금 3칸 가잖아? 요거랑 요거 계속 포함되지? 요만큼 가볼게. 그니까 작은 눈금 2칸에 크게 1칸 가볼게. 작은 눈금 2칸에 크게 1칸 가볼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3분의 5에서 작은 눈금 2칸에 크게 1칸, 작은 눈금 2칸에 크게 1칸 가. 그래서 이게 알파랑 베타잖아. 어떻게 돼? 0은 여기에 멈추게 되잖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고 베타는 3보다 더 오른쪽에 와 있지. 그래서 포함되는 게 3분의 5를 기점으로 내가 거기 그림을 좀 잘못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림 지금 거기 신경 쓰지 마. 3분의 5를 기점으로 알파랑 베타가 같은 양만큼 움직였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정확히 그리면 이거야. 이게 알파. 베타는 3보다 좀 더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는 누구누구야? 1, 2, 3. 봐봐. 3분의 5는 여기 있잖아. 3분의 5를 기점으로 공평하게 하나씩과 오른쪽 추가해서 하나 더. 그럼 무슨 말이냐면 7개란 말이야. 공평하게 반반씩 가는 상황이 아니야. 이게 7개가 6개 더하기 추가 1개가 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그 그림은 참고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림을 반대로 그려놔가지고 그게 도움이 안 될 거야. (3분의 5가) 여기 있으면 공평하게 하나, 둘, 셋, 넷, 5
6개에다가 추가로 1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5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까지 들어가려면 베타 여기 있어야 되지. 알파는 여기 있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되나? 그래서 알파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2와 마1 사이에 있어야 돼. 이제 등호 처리하셔야 돼. 마1이어도 되나? 안 돼. 이거 빈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마1부터 시작하면 마1이 빠지게 돼. 마2여도 되나? 아이고, 마2, 마1. 그건 괜찮아. 마2는 빠져도 되니까. 그 다음 베타 범위. 5랑 6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5여도 되나 베타가? 아니,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빈 동그라미인 베타로 시작하면 안 돼. 6이어도 되나? 그건 되겠지. 이제 알파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줘. 베타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줘.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면 K가 10이랑 11로 나와.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주면 돼. 그래서 정답은 110. 17번, 18번은 안 할게. 자, 19번 봅시다. 이거 다 틀렸어. 계산을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증명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모두들. 얘들아, 등식을 증명할 때에는 등식으로 풀면 안 돼. 이거는 뭐 또 나왔던 해와도 또 나올 수 있고 자주 내 이거는.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 좌변, 우변 중에 누가 더 복잡해 보여? 좌변이 더 복잡하잖아? 그러면 좌변으로부터 출발해서 정리했을 때 결론이 우변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한쪽만 적어. 너희 지금 다들 이거 등식 방정식처럼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증명하라 했는데 당연히 맞는 식처럼 해서 양변을 뭐 곱하고 뭐 난리 났더라고. 그러면 안 돼. 좌변을 먼저 적고 더 복잡해 보이는 거 걔를 팩토리얼로 바꿔. NCR 팩토리얼 정의하는 법 알지? 요거는 일단 요 분자 팩토리얼에다가 둘이 빼기 하고, 그리고 증명할 때는 당연해도 과정을 좀 적어주는 게 좋아. 안 그럼 적을 게 진짜 없거든. 얘도 n-1 팩토리얼, 그 다음 둘이 빼고 r 팩토리얼 붙이고 분수를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했을 때 나는 뭐 밑에 줄에 적어 놓긴 했는데 n-r 팩이라고 되네. 통분을 해야 되잖아. 통분을 해야 되니까 둘이 서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n-r이 크나 n-1 -r이 크나? 얘가 더 크고 얘는 하나 더 작아. 그럼 얘를 n-r로 바꾸려면 뭘 곱해야 돼? n-r을 곱해야지. 얘 예를 들어 3팩이고 4팩인 상황이야. 3팩에다가 4를 곱해야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래 위로 n-r을 곱해줄 거야. 그 다음 r-1이 작나 r이 작나? 얘가 더 작잖아. 하나 더 작잖아, r보다. 그럼 얘를 r팩으로 바꾸려면 아래 위로 뭐 곱해야 된다고? r. 그래서 요렇게 해서 r팩 될 거고 요렇게 같이 곱해서 n-r팩 될 거거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적으니까 좌변은 n-r팩에 r팩에 r 곱하기 n-1팩. 우변은 통분했으니까 분모는 똑같을 거고 팩토리얼을 뒤로 잡아 빼고 숫자를 앞에 곱할게. 그럼 자동으로 통분됐지. 분자 적을 때 전개하지 마시고 뭘로 묶어내면 돼?
n-1이 공통인수잖아. 그걸로 묶어내면 자동 정리되거든. 나머지는 다 적혀 있어. 아래 볼록인 2차 함수 gx는 이게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가지고 아래 볼록인지 윗 볼록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근데 가 조건에서 힌트가 있어. 임의의 PQ에 대하여 F에 P 넣은 게 우변으로 넘겨 마이너스 G에 Q 넣은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fx는 어떻게 생겼어? 아래 볼록으로 생겼잖아. P와 Q가 같은 놈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Q가 1에 생겼어. 예를 들어 gx가 이렇게 생겼어. 될까? 이게 사실 내가 일부분만 그린 거지만 요래 되잖아. 이렇게. 뭔가 교점, 만나는 점이 생긴다는 거는 접하지 않는 이상 위아래가 뒤바뀐다는 의미가 돼. 예를 들어 여기가 기준점이면은 F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FP라고 생각할게. G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GQ라고 생각할게. FP 넣은 거랑 GQ 넣은 거랑 어때? 얘가 더 위에 있지. 얘가 더 위에 있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아봐봐. 그냥 F랑 G라고 생각을 할게.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구조야. 누가 더 항상 커야 돼? F가 항상 커야 돼. 예를 들어 요 방향에서는 F가 여기 있어. G는 여기 있어. F가 항상 더 위에 있는 게 맞거든. 맞지? 그럼 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래 볼록 2개 가지고 항상 누가 더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접하는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잖아. F는 지금 이 모양이 결정됐으니 G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지금 마이너스 달린 G니까 마이너스 G라고 할게. 이해돼? 항상 얘가 모든 식이 위에 있고 항상 얘는 얘보다는 모든 식이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의 fx의 제일 작은 놈을 구할지라도 최소를 구할지라도 gx에서 제일 최대를 구할지라도 잽이 안 되는 거지. 얘한테서 제일 작은 애가 얘한테서 제일 큰 애보다 더 크면 모든 애가 더 크다가 말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더 크고 얘가 작다 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항상 더 세고 얘가 항상 더 작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여기서 제일 약한 애랑 여기서 제일 센 애랑 둘이 대결시키면 되잖아. 그 집단에서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이 말인 거야. 여기서 제일 약한 애랑 여기서 제일 큰 애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얘가 이기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fx의 최소값을 구해봐.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지.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내가 바꾼 게 있거든. 바꾸면은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요렇게. 아 마이너스 2a.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야. 그러면 마이너스 gx야. gx가 아니라 마이너스 붙인 gx는 ax제곱 마이너스 4ax에서 플러스 3a가 되고 이게 윗볼록 모양이 돼야 되니까 a는 양수 음수? 음수라는 말도 돼. a는 음수이면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 a로 묶여서 요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윗볼록에서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마이너스 a겠지. 요런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정리해 보면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올 거야. 말 되지? 아까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 공통 부분은 그냥 0보다 작은 거다 라고 해도 괜찮아. 넘어갈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나 조건이야. 모든 x에 대하여 우리 이거 2차 부등식 시험 계속 친 거야. 마이너스 fx보다는 n-mx 보다는 gx가 요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이렇게 3개짜리 연결된 거는 왼쪽 2개 1번,
오른쪽 2개 2번에서 공통범위 찾는 거지. 첫 번째 1번. 마이너스 붙인 fx 가 n-mx보다 항상 작다니까 다 넘겨. 그럼 다 넘기는 무슨 식이 나오냐? x제곱에 2-mx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 아래 볼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제발 떠올라야 돼. 안 그려준다.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d가 0보다 작아야 돼.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말을 정리를 해보면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m과 a에 대한 식만 나와. 그냥 여기서 넘어갈게. 이제 오른쪽 2개 합니다. m 빼기 m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gx 집어넣어주고 얘를 정리하면은 얘가 ax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mx m 플러스 3a 뭐 요렇게 나오거든. a가 아까 음수랬어. 그럼 윗볼록이잖아. 윗볼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근이 없거나 접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는데 가끔 이제 서술형에서는 똑같은 d를 쓰면은 뭐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d가 2개 이상 나오면 d1, d2라고 이렇게 달아주세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요거 풀면은 희한하게 딱 답이 나와. 정리하면은 딱 요렇게 나오거든. 요렇게. 이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순 없잖아. 그럼 0인 경우밖에 없지. 성립하려면. 따라서 m이 마 2a가 돼. 문제 읽어보면은 m을 ha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a에 대한 식이란 소리거든. 거기 네모 박스 밑에 m을 ha라고 할 때라고 적혀있지. 얘가 ha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뭐 물론 이걸 조금 아쉬운 거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쉽게 낸다고 뒷부분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거든. 그래도 문제가 이제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거기 시키는 대로 해도 답이 나오는데 자,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아까 요때를 아까 1번 해결 안 된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기까지 원래 해야 돼. 근데 이 과정 생략해도 답은 나온디, 희한하게. 자, m에다가 마이너스 2a 집어넣어. 풀었다 치고 a는 역시나 음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6에서 0 사이라고 나와. 뭔가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진짜 구하려는 건 이걸 구하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아까 HA 뭐라고 했어? HA 마이너스 2A라고 했지? 그럼 집어넣어. 거기다가 4A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달래. 4A 집어넣어봐. A 자리에 뭐 돼? 마이너스 8A 되지. 요렇게. 그 다음에 HA 대신에는 마이너스 2A 집어넣는 거야. 우리 이거 루트 계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A는 아까 뭐였지? 양수였나 음수였나? 음수였어. 그럼 8A는 음수, 마이너스 2A는 일단 분수 계산 먼저 할 건데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면은 어떻게 합쳐야 돼?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돼. 얘 일단 가만히 놔둬. 이 분수를 하나로 합칠 건데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하나로 합쳐야 돼. 8A와 마이너스 2A로 요렇게. 이게 앞단원 복소수까지 같이 나온 거야. 계산할 때.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해. 약분은 뭐 그냥 계산이니까 평범하게 하면 되잖아. 그럼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숫자끼리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고 얘랑 얘 계산을 할 거야. 얘 부호 눈에 보이잖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잖아. 그럼 둘이 합쳤을 때 어째야 돼?
또 마이너스 나와야 돼. 바깥 마이너스에다가 또 마이너스 나오고 둘이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뿔뿔로 바뀌고 루트 4분의 1이니까 정답 자체는 2분의 1이야. 그치?